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 체크해 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새로운 조합이네요. 맞아요. 자, 오늘은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 김시은 헤르메스 스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 처음 보니까 네.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종목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진짜 반가우신가 봐요. 원래 네, 이런 맞아요. 말 잘 안 하는데. 아무튼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약세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이 좀 선방을 했나 봤더니 미용 의료기기단 지속적으로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래시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이진 대표님. 네. 다 오해요. 실시간이라서 아무래도. 네, 일단 이진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안티에이징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도가 요즘 들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요. 특히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봤을 때 이제 안티에이징 시장의 성장성을 좀 보면 2022년 기준으로 2,723조 규모였는데 2029년 기준으로는 3,885조 원 규모의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게도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지금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장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슈링크, 국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장비인데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슈링크 유니버스 또 출시를 했는데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볼류머라는 이 장비가 있습니다. 볼류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대 이상의 판매를 올렸고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좀 선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허가적인 부분에서 또 이번에 브라질의 허가를 받아서 판매가 시작이 됐고요. 호주 그리고 대만 쪽에서도 또 출시가 되는데 내년 말에는 10개국 이상의 또 허가를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워낙 매출과 영업이익단이 훌륭한데 더욱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이런 미용의료 장비들은 또 좋은 점이 장비를 한번 팔고 끝이 아니라 또 소모팁에 대한 매출이 따라붙을 수가 있는데 그 매출도 장비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같이 좀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여력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미 많은 나라에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은 국가들에게 허가를 받고 판매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루다와의 합병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휘가 될 건데 이루다는 장비를 많이 갖고 있어요. 미용 의료기기 장비를. 근데 클래시스는 장비도 훌륭하지만 영업망을 잘 구축을 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만났을 때 그 시너지 효과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돼서 클래시스 지금 가격 구간에도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도 잘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신제품이 나왔고 이것들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클래시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엔 퓨런티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유럽과 중국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퓨런티어에 대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네. 들어주셨어요. 자, 이번엔 김시은 팀장님 의견 들려주시죠. 네, 저는 플런티어를 비롯한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9월 같은 경우가 이벤트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로 인해서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중에서 M7 쪽에서 그동안 덜 올랐던 테슬라가 10월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을 앞두고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충성 고객도 많고 충성 주주도 많습니다. 네. 이벤트를 앞두고 있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움직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2차 전지라든지 혹은 자율주행 쪽의 수급이 다시 한번 붙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퓨런티어를 비롯한 좀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서 조금씩 움직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닥권 대비했을 때 거래량 굉장히 많이 동반해서 상승한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앞으로 한 이틀 정도는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테마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퓨런티어 같은 개별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 테슬라 관련 종목입니다.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통해서 네. 이제 테슬라의 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테슬라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율주행 관련했을 때 레벨 3냐 4냐 5냐 결국 레벨이 높아져야 하는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장비, 특히 카메라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특히 이 기업이 카메라 모듈 자동화 장비 기업이다 보니까 네. 자율주행 쪽에서 성장을 하면 할수록 함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지금 테마도 그렇고 혹은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와 있어서 현재 베팅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요즘 테마주들이 시세 연속속 많이 가져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에서 접근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투자로 접근을 하는 건가요?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물론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지만 실제로 매출에 대한 비중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지금 테마로 보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테슬라를 지표로 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거기다가 더해서 저는 이런 종목군 할 때 다음 주까지는 좀 끊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뭐 자율주행을 비롯한 대다수의 테마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시세를 분출하고 추석을 앞두고 또 이제 관망에 대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테마 관련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실 때는 다소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 접근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방인데요. 국제유가가 7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와 함께 물류주들이 시장 안에서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X5 주셨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주 시장에서의 좀 부각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동방 같은 경우엔 쿠팡 관련주로 시장에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쿠팡 같은 경우에 긍정적 리포트가 나와서 7%대 상승이 어제 좀 뉴욕 증시에서 나왔습니다. 네. 일단 목표 주가도 18달러에서 31달러로 주가 상향이 되었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도 한 5년 동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이제 동방 같은 경우에는 쿠팡의 물류를 전담을 하고 있다 보니 쿠팡 쪽에서 호재성 이슈가 나올 때 같이 좀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한 어저께였죠. 굉장히 큰 이슈가 나왔는데 2026년까지 물류센터에 지금 3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알리가 워낙 또 시장을 이제 좀 이렇게 가져가려는 느낌이 나오다 보니 네.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을 한다는 거였고 내년 초까지 9개 지역에 풀필먼트 비롯해서 물류 시설을 건립을 하고 운영도 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그와 관련돼서 물류 담당 회사인 동방도 좀 시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이제 동방뿐만 아니라 KCTC라는 종목도 이제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데 네. 오늘 살짝 음봉이 나오고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린 상황에서 하락폭이 좀 확대가 되고는 있지만 시장의 영향이라고 보이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그렇게 많이 이탈된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가 탄력에 대해서도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은 이때 이슈가 생겼을 때 보통 수급이 한번 유입됐다가 금방 빠져나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비중에 대한 조절은 필수라는 부분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조절해 가면서 투자하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 종목이 상승한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유가 흐름이거든요. 내년에 국제 유가 60달러 선까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던데요. 이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가 관련돼서는 물론 이제 매번 이제 소식들이 나오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철저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굉장히 둔화되는 흐름이 나올 정도로 저는 테마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그와 관련된 소식은 뭐 일회성, 테마성 또 언제든지 소식이 변화가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그 부분만 보고 관련주들 투자하기에는 위험도가 상당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산업적인 변화라던가 아니면 투자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보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김시은 팀장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X 주셨네요. 일단 동방을 하시려면은 네. KCTC가 대장입니다.
테마로 접근을 할 때는 대장주를 선택을 하는 것이 수익률을 보기에도 좋고 빠져나갈 때도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KCTC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5%, 10% 정도 올라가는데 그 뒤에 이어서 동방도 함께 따라 올라갑니다. 한 동방이 3% 정도 올라갔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KCTC가 꺾인다면 한 5% 정도 빠졌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KCTC 같은 경우는 단순 계산으로 5%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동방 같은 경우도 5%가 함께 빠져요. 그러면 내 수익은 마이너스입니다. 네. 저는 테마로 접근할 때 지금 대장을 잡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물류 관련 종목군을 선택을 하시려면 대장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이런 물류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갑자기 움직인 게 아니라 이미 3거래일 전부터 움직였습니다. 뉴스 타고 움직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동방 같은 경우는 매매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앞서서 굉장히 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수급이 한번 들어왔을 때 샥 올렸다가 샥 빠져요. 그만큼 동방 내가 이 종목 눌렸을 때 접근하면은 언젠간 수익이 나겠지라기보다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 동방 같은 기업은 투자를 할 때 내가 정말 1초 만에 결정할 수 있는 그 결단력 있으신 분들 아니면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변동성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종목이다. 이 동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SK텔레콤을 여쭤볼 텐데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지금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경기 방어주에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SK텔레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여기서도 엇갈리는군요. 자, 김시은 팀장님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경기 방어 쪽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 주도주들이 쉬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 수급에 대한 흐름들이 방어주로 간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경기 방어주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다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과연 나의 성향과 맞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52주 신고가를 굉장히 잘 달리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접근을 하기 용이한 위치인가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경기 방어주도 섞어야 하고 성장주도 섞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시점에서 경기 방어주를 담기에는 다소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현재 움직일 수는 있지만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위치가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X에 대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 경기 방어주를 담으시려면은 네. 지금 현금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현금도 하나의 이제 포트폴리오로 짜서 가만히 두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금 보유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SK텔레콤 통신주에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이제 자리가 높은 것 같다, 늦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잖아요. 자, 설명해 주실까요? 네,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자체를 매도를 하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하자라는 관점은 아니고요. 지금 시장이 당분간은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수급이 이제 워낙 오히려 지금 다른 쪽으로는 매수세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이지만 더 시장의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 두시는 부분도 생각을 했고요.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의 가끔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있는 종목을 팔고 경기 방어주로의 이동을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무리가 될 수가 있고요. 이미 좀 상승세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무리가 되겠지만 네. 지금 밸류업 관련돼서도 통신주들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향후에 주주 이제 배당 자사주 소각 이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감을 느낀 투자자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크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일단은 지금 이제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곧 되고 네. 그리고 밸류업 관련돼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도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추가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좀 우리가 주들 이런 종목들 분들이 원래 좀 시원시원한 흐름이 나와주는데 네. 당분간은 이제 단기적으로든
흐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좀 답답한 마음이 드시는 투자자분들은 이쪽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뭐 비중을 크게 들어가시진 않더라도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트 해지 측면에서 이 종목 볼 수 있다.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수급 유입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LG엔솔 셀사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주가 눌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종목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고민 갖고 계실 것 같아요. LG엔솔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진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좀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매수신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가 너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반도체의 수급, 이제 반도체에 들어갔던 수급의 파이는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섹터가 그 부분에 있어서 흡수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대안으로 봤을 때 주도주의 성격을 가져갈 수 있는 건 뭐 2차 전지, 바이오 이쪽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상대적으로 바닥권이라는 메리트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더욱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이제 북미 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고 둔화가 된다고 한다면 유럽 시장 쪽으로의 눈을 돌리는 흐름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를 했다가 일부는 다시 살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관세 부과 관련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의 또 미국 관세 시작되고 유럽에서도 중국 쪽을 배제하는 흐름들이 같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배터리 종목들의 흐름이 당장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투심 자체는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CATL 쪽에서도 우리 배터리 좀 안전하진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네. 정도면 우리나라 관련된 배터리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걸 성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주들이 투심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좀 봤고요. 2025년에는 또 이산화탄소 규제를 더욱더 강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뭐 수주에 대한 파이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이미 너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2차 전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예전만큼의 상승세를 또 다시 한번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자, 장기적으로 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주도주에 대해서 난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네. 단기 변동성을 이용해서 2차 전지 안에서의 매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른 전략 세워주셨고요. 경쟁자의 악재는 나의 호재라는 측면에서 이슈들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제가 X에 대한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네. 보유자이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X에 대한 의견을 드린 것은 현재 매수를 하느냐에 대한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고용지표 앞두고 있고 굳이 오늘 막판에 LG에너지솔루션 특히 주도 종목군들을 살 필요가 있을까? 확인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4.2 이하로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시장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장이 반등이 한번 나올 때 주도주가 또 바뀔 수도 있다. 그동안 2차 전지 섹터가 강세 흐름들, 반도체가 좀 약세에 대한 흐름들을 보였는데 만약에 고용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 우리 시장 다시 한번 또 반등할 수가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반등 흐름들도 나올 수가 있어서 저는 지금 굳이 리스크를 안고 종가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확인을 하고 접근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만약에 잘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로 다시 한번 자금이 쏠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된다면 고용 지표 좀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고용 지표 부진하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 안 좋겠죠? 네, 시장 안 좋겠죠. 그럼 시장 안 좋으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여전히 현금만 들고 있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사실 지금 대응 방법은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다들 물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대응 방법은 거의 없는데 만약에 현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매수를 할 때
반드시 대형주 위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매수를 하는데 소형주를 매수를 하면은 하락에 대한 폭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그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할 때는 대형주를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실업률이 만약에 안 좋게 나왔을 때 특히 50bp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당장에 대한 접근보다는 조금 더 그 하락이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금 들고 있는 게 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두 분 대표님께서 공동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대형주 위주로 접근을 하자라는 부분들.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올 경우 50bp 이나 B컷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시장 안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점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